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 때문에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불편을 겪으면서 고통받아왔다. 경기도 연천군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도 지나친 규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규선 연천 군수의 하소연입니다. 풀어줄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는 말인데요. 잠시 후 라디오 민원실 시간에 김규선 연천 군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2부에는 이번 주 인천시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강 상담실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범 한의원 윤지연 원장과 함께 낙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2월 26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여러분의 민원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민원실. 민원 상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스마트폰 앱 YTN 예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지역의 대표자로부터 들어보는 라디오 민원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중앙 최북단에 있는 지역이죠. 경기도 연천군으로 가볼까 하는데요. 김규선 연천군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군수님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기록을 갖고 계신데 형제간의 16년 동안 연임 기록을 갖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형님이 이제 민선 3기, 4기 네. 연천 군수를 하셨고 네. 제가 이제 5기에 이어서 지금 6기 민선 군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형제분이 16년 동안 연천군 살림살이를 쭉 맡으면은 어떤 점이 가장 좋을까요? 뭐 좋은 점도 있고 그런데 좋은 점은 정책의 연속성이 아마 좋은 점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게 혼란을 크게 갖지 않고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어서 더 효율적인 면에서는 좋은 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취임하신 지 반년 정도 지났는데 그 유세 때 내세웠던 공약들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고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연천은 바쁘게 일해야 될 지역입니다. 네.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돼 있고 6.25 전쟁 이후에 61년이 지났는데 저희 지역은 가장 경기도 최북단 접경적에 있다 보니까 각종 규제 또 군사시설 등의 이유로 해서 굉장히 발전이 저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서 아마 다른 지자체장님보다도 아마 더욱 많이 뛰고 일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군수님께서는 통일 한국의 중심 도시 연천을 만들자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 연천이 지정학적으로 우리 한반도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 원점이 저희 연천군 정곡읍이라는 곳에 있는데 정곡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석기 유적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정학적 중심이라기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모든 사건과 전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가운데서 저희 연천이 통일 한국의 새로운 문을 여는 그런 중심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우리 연천 국민들이 모두 통일의 길잡이가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가 통일 한국 중심 미라클 연천이라고 하는 저희들만의 구호를 가지고 지금 연천을 통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발판을 통일해서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 통일한국의 중심도시 연천을 만들자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제1회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도
그 북한 대표팀이 참가해서 열렸는데 예. 그것도 그런 뜻에서 볼 수 있겠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 팀을 데려다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대회를 연 것은 저희가 아마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예. 초청해서 친선 경기는 했고 연습 경기는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북한의 유소년 팀을 데리고 오고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같이 대회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남과 북의 지금 이 얼어붙은 관계를 조금이라도 좀 경색을 풀고 예. 그리고 우리 연천이 통일한국의 중심 도시의 역할을 이 스포츠부터 시작하자 하는 뜻에서 올해 지난 11월 7일 날 첫 번째 대회를 개최를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예. 마치고 내년 4월 달에 2회 대회는 평양에서 하는 거로 지금 잠정적으로는 지금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군요. 모든 절차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연천군에는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가 이번에 저희 연천을 방문했던 북한 유소년 축구단이 예. 9박 10일 동안 체류하다가 한 곳입니다. 거의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5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네. 큰 콘도가 되어 있는데 이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는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통일부에서 착공을 해서 이제 시한 11월 12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네. 이곳은 뭐 하는 곳이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 청소년들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이분들 청소년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의 많은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을 같이 걱정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육의 장입니다. 그게 지난 12일 날 이제 개관을 해서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지금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많은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같이 토론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또 연천은 통일교육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연천을 통일시대의 중심도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야만 우리가 통일이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연천을 전 국민 모두가 통일교육 특구를 통해서 교육받아서 교육 길잡이로 통일 길잡이로 우리 주민 모두가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통일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선도적인 역할을 저희 연천에서 하기 위해서 통일교육 특구를 2015년도에 저희가 정부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2015년이면 저 내년 남지도 않는 그렇습니다. 예. 그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하면은 물론 세월호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안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연천군을 위해서 준비 많이 하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고속 성장에 빗대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안일하게 살아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관에서 문제도 많았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끼리끼리 문화라든지 빨리빨리 문화 그리고 대충 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지 않았었나. 그래서 저희 연천에서는 뭐 CCTV 통합관제센터라든지 하굣길 우리 학생들 안전지킴 비상벨 설치라든지 또 CCTV 확충 이런 부분도 지금 확충해 나가고 있고 설치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들이 미처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의 안전점검 그리고 혹시라도 서로의 아까 말씀드린 대충 문화 속에서 서로 조금 봐준다고 할까요? 이런 문화 때문에 방치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안전을 미리미리 챙겨서 우리 연천은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사고 없는 그런 국가로 만드는 데는 이런 대충 문화나 빨리빨리 문화 그리고 봐주기식 문화가 없어져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그런 문화가 빨리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천군의 경우에 사실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그동안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십 년 동안 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아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연천군의 규제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희 연천은 움직이는 박물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30만 년 전에 우리 인류 문화가 처음 꼽혔던 곳이 저희 연천의 구석기 문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천은 아까 말씀드린 나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재와 유적, 네. 문화유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이 문화재 보호법에 저희가 묶여 있는데 그렇군요. 그러한 것들은 문화재는 보호를 또 해야 되는 분야가 있고 개발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저희가 어려운 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입니다. 네. 또 군사시설 보호법. 접경지역에 있으니까 군사시설이 저희 연천군 전 면적의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98%가요. 네. 그래서 네. 군인들의 동의 없이는 군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더 현실적으로 네. 합리화해야 되고 특히 수도권 정비 계획법은 이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고 개발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네. 이 법으로 인해서 저희 연천같이 인구가 줄고 낙후된 지역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연천 인구가 지금 얼마나 돼요? 지금 4만 6천이 조금 안 됩니다. 근데 그 인구마저 좀 조금씩 줄고 있는 모양이죠. 예, 줄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규제에 대한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규제 완화와 관련된 계획도 마련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수도권에 지금 인구가 줄면서 수도권 정비법에 규제를 받고 있는 시군이 인천 직할제 강화군하고 옹진군하고 네. 저희 경기도의 연천군만 이 3개 시군만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수도권에 있는 모든 지역이 다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지역들이 인구가 늘고 개발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인천 직할시에서도 그렇고 경기도 연천군하고 강화, 옹진을 좀 수도권 정비에서 제해주자. 인구가 지금 줄고 있고 저개발되어 있는 곳은 이런 건의를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에 하고 중앙부처에 하고 있습니다만 네. 수도권 외 지역의 반발에 의해서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수도권 외 지역도 우리 국가가 균형 발전은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외 지역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데 네. 수도권이라는 그냥 획일적으로 그냥 경기도, 인천, 서울을 묶어서 네. 이렇게 인구가 줄고 저개발되는 쉽게 얘기하면 이 기업이 들어오는 거를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또 대학이 들어올 수 없게끔 돼 있고 이런 법을 수도권 정비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지금 약 거진 40여 년을 지금 35년 정도를 지금 끌어가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러한 잘못된 비효율적인 법은 조금 개선돼서 이 법을 바꾸려고 그러면 수도권 외적에서 좀 반발이 심하니까 이러한 것을 국가가 시행령에서 저희 연천이나 강화, 옹진 같은 어려운 지역 또 뭐 가평이나 양평도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좀 시행령에서 조금 풀어준다고 하면 저희도 수도권에 있는 다른 지역만큼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삶이나 또 지역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앙정부에 지금 계속 건의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계 평화공원 문제 파주하고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 DMZ 세계 평화공원은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또 통일 준비하면서 이름을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으로 바꿨습니다만 생태평화공원. 저희는 뭐 파주하고 경쟁이라든지 철원이라든지 지금 고성 이 4개 시군이 유치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2일 날 현지 실사도 있었습니다만 이 DMZ 세계 평화공원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큰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DMZ 세계 평화공원을 통해서 남과 북이 평화 공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MZ 세계 평화공원이 정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60여 년 동안 그대로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이 DMZ 세계 평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 다른 지역도 다 유치할 수 있는 합당한 타당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연천이 혼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와 철원하고 아시는 그 백마고지하고 화살머리고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열차까지 경운선 열차 들어오고 있고 사람의 손이 하나도 타지 않은 60년 동안 자연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지역의 강원도와 경기도 또 작게는 연천군과 철원군에 걸쳐서 만들어 주시면 저희 지역뿐 아니고 인근 시군의 같은 균형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 지역이 유리하다, 뭐 불리하다 하는 얘기보다는 저희와 강원도의 접경 지역의 어려운 지역을 개발시켜 주겠다고 하는 큰 뜻도 가지고 이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이 선정돼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 지역으로 강력히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천에 볼거리들이 꽤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연천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30만 년 전에 우리 한반도에 인류문명을 처음 꼽힌 구석기 문화가 저희 연천에 있습니다. 이 구석기 문화의 이 아슐리안 주목도끼라는 것은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에서도 아직 발견을 못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물론이고 세계 모든 고고학자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아주 보배같이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구석기 유적지가 저희 연천에 있고요. 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든 성이 저희 연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로호로성이라든지 당포성이라든지 은대성이라든지 그리고 매초성 삼국 통일을 하는 계기가 됐던 매초성 전투라고 하는 그 큰 전투인데 그 매초성이 저희 연천군에 있는 성이라고 하는 지금 학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 많고 또 비무장지대에 있으니까 뭐 아시다시피 각종 전망대가 저희 연천에 있고요. 특히 연천군에는 한탄강하고 임진강이 약 2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30만 년 전에 용암 폭발로 이루어진 효무암 주상절리가 아주 아름다운 이 협곡이 있고요. 또 제인 폭발이라든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 연천이 작년에 2013년에 한국관광공사 선정하는 2014 베스트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은 곳 그래서 베스트 한번 가보고 싶은 곳에 선정되는 등 아주 움직이는 박물관이고 유적지고 관광지입니다. 겨울축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구석기 유적지에서 구석기 겨울여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곡리안의 겨울락이라는 아주 재미난 제목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1월 10일서부터 저희가 이제 2월 1일까지 21일 동안 열게 되는데 아마 와보시면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한 30만 년 전에 빙하시대 우리 원시인들은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생활했을까 하는 부분으로 체험도 하시고 뭐 많은 것을 보고 즐기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애견을 테마로 한 사업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테마파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귀농타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귀농타운. 귀농타운. 지금 MI 인구가 애견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반려견에 대한 애정이 우리나라 사람만큼 또 많은 데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약 3만 5천 평 정도 되는 부지에다가 이 약 한 90세대 정도의 귀농하실 분들을 지금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걸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지 조성이라든지. 거기에 오셔서 애견을
키우시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농업을 같이 하고 그래서 애견에 관계되는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꽤 관심을 보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지금 현재 한 90여 분 가구가 균형할 분들은 다 정해져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아마 이것이 곧 지금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2015년 말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균형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인구 유입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네. 끝으로 연천 군민 여러분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올해는 아주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내년에는 정말 그런 일 없이 안전한 우리 연천이 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하고 우리 이렇게 서로 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어머니가 아랫목에 묻어놨던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묻어놓고 자식을 기다리던 그런 심정으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양보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따뜻한 겨울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만한 대한민국 또 연천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연천을 그런 따뜻한 어머니의 마을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선 연천군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전 인사도 참 좋았거든요. 꽉 잡아주는 느낌이니까. 난 이번에 인사도 플러스 써봤는데 느낌이 더 좋아. 유동근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잘 선택한 것 같아.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엔 좋은 것을 더해서 인사돌 플러스. 후박 성분이 더. 그래서 플러스야. 동국제약.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정호승 시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가운데서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거예요. 꽃밭을 생각해보세요. 꽃밭을 수많은 여러 종류의 꽃들이 한때 피어 있으면서 그 꽃밭은 아름다운 겁니다. 똑같은 꽃들이 피어 있으면요 처음에 보면 아름답지만 질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의 가치를 존중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하는 햇빛체크 캠페인. 오늘은 가스안전 지킴이 김병만 씨에게 부탄캔 폭발사고 예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나는 부탄캔 폭발 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용자 취급 부주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부탄캔을 가열하거나 화기 가까이에 두었다가 폭발하는 사고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부탄캔의 올바른 사용을 습관화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과대 불판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것은 폭발 사고로 직결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것.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인천시에서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38명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열립니다. 일반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관도 건립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뒤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 상담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사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낙상입니다. 자칫 방심할 경우에 발목이나 손, 엉덩이 관절에 이상 신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본부만의원 윤지은 원장과 함께 낙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낙상 그리고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이번 주 인천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담방 시간입니다.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의 합동 연결식부터 열린다고요? 네. 내일이 되겠는데요. 내일 27일 11시 인천시청과 미래광장에서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합동 연결식이 거행되겠습니다. 네. 현재 인천 정부 합동 분향소에는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38분의 영정이 안치되어 있는데요. 이번 합동 연결식은 지난 11월 24일 유가족 측에서 인천 정부 합동 분향소 철수 여부와 시기를 정부에 일임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네. 그래서 12월 18일 행정자치부가 합동 연결식 일정을 확정 발표하게 되었고요. 이번 합동 연결식에는 유가족과 정부 측 인사, 정당 인사를 비롯해 일반 시민 등 4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일반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관도 건립이 된다고요? 네. 희생자 영정은 연결식이 끝나는 대로 인천가족공원 만월당 내에 임시 안치 장소로 모셔지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모관 건립식까지 임시로 안치될 예정이고요. 참고로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은 인천가족공원 내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5년 9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다른 소식입니다만 인천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희망보직제 그리고 인사사전 예고제를 시행한다면서요? 네. 우리 시는 2015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인사를 10일, 23일 단행을 했습니다. 예. 민선 6기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게는 대규모 인사인데요. 인사제도 혁신의 시발점으로 삼아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정착시키 나가기 위한 첫 인사 단행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사와 관련하여 이제 12월 20일 4급 이상 고위직에 대해서 인사 예고제를 사전 시행했는데요. 이번 인사와 관련 인사 예고는 157명 인사와 관련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진자와 이제 직무 대리자, 전보자 등에 대한 사전적 인사 예고 사항이 되겠고요. 미리 대상자를 예고해서 사전 검증적 절차를 가지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인사에서 시와 군구 이제 협의를 통해서 TF팀을 구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시행한 인사 제도 관련한 개선 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 직원이 개인이 근무하고 싶은 부서를 직접 신청하는 실국 소단이 희망보직제와 인사에 대해 직원들이 의견을 직접 수렴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문제로 그동안 제기됐던 확인이라든가 지연 등을 답하고요. 직원의 능력만을 이제 인사의 기준으로 삼아서 적재조서에 이제 배치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기 위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단행으로 인사철만 되면 각종 인사 청탁 등 문제점을 어느 정도 바로잡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소수 직렬과 여성에 대한 배려로 직원들이 말 못한 애로를 해소해서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가 또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수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요. 네.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사후 활용을 위한 사업 설명회였습니다. 예, 지난 12월 23일 주경기장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백화점 업계와 대형 할인점,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 30여 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사업 설명회에서는 주 경기장 투자 희망 기업들이 궁금증을 풀어주고, 기업의 투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마련한 자리였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수익시설 구성 계획과 입찰 공고, 사업자 선정 절차 등에 대한 설명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날 참석한 인천 지역 업체에서는 컨벤션 회전몰 운영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고요. 또 다른 업체는 주 경기장의 시설과 주변 여건이 이제 멀티플렉스 영화관 조성에 적합한 것으로 또 판단해서 참여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업체도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요. 주 경기장이 이제 공항과 가까운 이제 지리적 장점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복합 문화시설이 갖춰진다면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입지호체와 인천시 그다음에 시설 관리공단과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입주 절차 등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주 경기장의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5년도 브랜드 정책까지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인천의 대표적인 도매시장이죠. 9월 농산물 도매시장. 새로운 이전 부지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현재 도심권에 이제 위치하고 또 교통이 좀 혼잡한 면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협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전의 필요성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동안 9월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작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전 단계로 이제 이전 사업을 하려면 이제 이전지 개발 제한구역 해제 신청이 필요한데요. 이번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12월 18일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와 9월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 종사자의 오랜 수건 사업인 9월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이제 본격 출시될 전망이고요. 이전지는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경매시설과 중도매인 점포, 그리고 지원 처리장,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사업이 완료되는 이제 2018년 6월에는 인천의 남북권역과 경기 지역 시형하고 강명 제기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중추적인 농식품 도매 유통 기구로서 이제 자리매김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천의 모든 문화예술 정보 한눈에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 있다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문화예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스마트폰 앱 서비스 I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대고 주 사업을 완료하고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IQ란 인천 문화예술의 시작이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게 영문자로 인천 컬처와 아트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 문화예술 정보 스마트 앱은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겠고요.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에서 인천 문화 또는 인천 문화 정보 IQ로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현재까지는 38,000여 명이 이제 등록되어 있고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제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 등을 비롯해서 이제 730여 개의 문화예술 기관에서 제공하는 행사라든지 공연, 전시 정보 등을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사용 설명서. 요즘 송년회에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즐거운 송년 모임이 끝난 뒤 우리 술값을 더치페이 하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나는데요. 여기서 더치페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더치페이는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일을 나타내는 외래어입니다. 외래어 표현인 더치페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각자 내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술값을 더치페이 하자 보다 우리 술값을 각자 내자처럼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쉬운 우리말 표현,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이아름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여러분의 건강 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복무한 한의원 윤지은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낙상이라고 하는데, 이 낙상이라는 게 길에서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네, 넘어지는 걸 말하고요. 거의 모든 연령에서 이게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과 같은 겨울철에 특히 이 낙상에 주의해야 될 시절인데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그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낙상이 한 3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빙판길 때문에 넘어지기도 훨씬 쉽고, 날씨가 춥게 되면 이제 피부의 혈관이 수축하면서 근육과 관절이 훨씬 굳게 되고, 그러면 유연성도 떨어지고 균형감도 많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건강상담실 낙상에 대해서 본부한의원 윤지은 원장과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낙상 또는 그 밖의 건강에 관해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낙상이 앞서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주변에서 보면은 노인분들 또 유독 잘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낮아지고 그러면 뼈가 아무래도 약해지고요. 네. 그럼 넘어지면 이제 하체가 약하기 때문에 잘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골절이 더 잘 발생을 하고요. 네. 특히 이제 연령이 높아도 여자분들이 훨씬 더 골밀도가 낮기 때문에 연령이 높은 여자분들이 가장 위험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체중이 많이 나가고 또 체형적으로 하체가 더 부실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더 잘 넘어지고요. 예. 또 뭐 발목이라든지 무릎, 허리 같은 관절 같은 것들이 약한 분들도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하체가 약하신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하게 해야 되겠군요. 네, 평소에 이제 본인이 좀 하체가 약한 분들은 잘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체를 단련시키는 이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꾸준히 해서 하체를 단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또 이제 아무래도 복부 비만이나 과체중이 있는 경우는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해주고 하체를 단련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이제 낙상도 예방할 수 있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예. 보통 그 눈길 같은 데서 넘어지게 되면은 아픈 건 둘째치고 창피해가지고 빨리 일어나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손상 정도에 따라서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2차적인 손상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가방은 타박상에서부터 심한 개방성 골절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넘어지면 천천히 몸을 움직여서 관절도 조금씩 움직여서 움직일 수 있는지 내가 네. 바로 일어날 수 있는지 파악해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정 일어날 수 없을 때는 좀 창피해도 그냥 앉아 있다가 구급차라도 불러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어디가 다쳤는지 또는 뭐 부러지진 않았는지 관절 부위를 이리저리 이렇게 움직여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몸을 체크하려면 움직이게 되는데 천천히 조금씩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네. 딱 조금 움직이는데 통증이 매우 심하다. 그러면 내가 뭐 심하게 다쳤구나. 병원을 바로 가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잘 판단해야 됩니다. 넘어지긴 넘어졌지만 이렇게 통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고 걷는데 지장이 없다면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정도는 이제 가벼운 타박상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때는 집에 가서 안정을 취하면서 이제 환부를 다친 부위를 잘 살펴서 이제 부종이 생기거나 이제 뭐 붉게 부풀어 오르거나 할 때는 냉찜질을 우선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냉찜질을 하면서 통증이 가라앉는지 잘 살펴보시고 이제 통증이 잘 가라앉지 않으면 바로 근처의 정형외과나 한의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뭐 하루 정도 지났는데 붓기도 가라앉고 통증이 좀 가라앉았다 싶으면 좀 안정을 취하면서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넘어졌는데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또 많이 아프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이제 바로 일단 병원은 가보셔야 되고요. 예. 처음부터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넘어졌는데 움직이기 힘들다 하면 바로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골절의 유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넘어질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특히 술 마시고 이렇게 넘어진 경우에는 그때 얼만큼 심하게 넘어졌는지 자기가 모르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뭐 경막 외출혈이라든지 사실 두부에 타박상을 입었을 때 그럴 때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출혈 정도가 커지면 뇌의 손상도 되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이제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건강상담실 오늘은 낙상에 대해서 본부 한의원 윤지훈 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사용되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553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시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질 때 손으로 땅을 짚으셨다는데 이후에 팔 통증 그리고 허리 통증이 심하다고 하십니다. 어디가 부러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통증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어떤 분들은 온찜질을 하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냉찜질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또 어머니께서 아쿠아로빅을 일주일에 3번 다니시는데 다 나을 때까지 쉬시라고 해야 할까요? 또 넘어져서 아플 때 좋은 음식이나 한방차 같은 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빙판길에 넘어지셔서 통증이 있는 경우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골절이 아닌 것을 확인을 하셨으니까 네. 이제 뭐 큰 위험은 없으시지만 팔과 허리 통증이 아무래도 심하니까 최소한의 움직임을 하시면서 이제 근처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부항 같은 것을 활용한 치료를 받으시면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찜질을 물어오셨는데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냉찜질을 하고 네네. 나중에 온찜질을 해야 되나요? 네, 근데 이제 그 냉찜질을 하는 시기가 이제 현재는 뭐 환부의 부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는 말씀이 없으신데 네. 이제 초기에 부종 열감이 심할 때 이제 욱신욱신하는데요. 그때는 냉찜질을 해서 어느 정도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염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관절 근처에 통증이 있으면 이제 따뜻한 찜질을 해서 혈액 순환을 도와 이제 회복을 더 빨리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 이제 아쿠아로빅을 어머니가 하셨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되는지 물으셨어요? 네. 아쿠아로빅은 물의 부력 때문에 체중을 덜 느껴서 관절에 무리가 적기는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통증이 한 10% 정도 남았을 때 그때 조금씩 시작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운동을 시작해서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불편감이 심해지면 이제 통증이 더 없어진 후에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낙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데 다쳤을 때에도 운동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져서 통증이 심할 때 좋은 음식 또는 한방차를 물어오셨거든요. 낙상 같은 경우는 넘어져서 이제 급성적으로 생긴 증상이기 때문에 음식이나 뭐 이런 것으로 몸을 돌보기보다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초기 염증이 심할 때는 술을 마시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하시는 게 더 필요합니다. 6066번이 보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안 돌아가요. 일하는데 불편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목이 안 돌아가서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따뜻한 찜질을 우선 해보시고 목을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통증이 심할 때는 근처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침치료를 받으시면 당장 한 수시간 지나면 바로 좀 많이 풀리는 편이거든요. 한 절반 정도는. 그럼 목이 어느 정도 돌아가면 일상생활 하는 데 좀 편해지시니까 2, 3일 정도 치료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2296님,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많이 다쳤진 않았지만 미약하게나마 뇌출혈이나 뇌진탕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많이 다치지, 엄청 쾅 부딪히지 않았다고 하시면, 예. 사실 뇌출혈이나 뇌진탕이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시고, 한 2, 3일 정도 안정을 취하시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 머리 쪽 타박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부종이라든지 통증이 심한지, 그렇지만 이게 환자분이 엄청 쾅 부딪히지 않았다는 것이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예. 2, 3일 정도 지켜보면서 뭐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뭐 구토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증상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본보만의원 이은지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유연제와 다운이 아로마주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운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운이 아로마주얼.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바지를.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진 나를. 프리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석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반맛. 오늘은 더 맛있게. 쿠쿠 프리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